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알트코인 또 소식과 비트코인 소식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 미국의 또 증시 상황도 같이 좀 연결을 해서 드리는 시간으로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미국의 나스닥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비트코인이 내려가지 않는 측면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패턴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수는 괜찮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원달러 기반 때문에 효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거라고 하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올라갔었어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셔라. 또한 현재 있는 상태가 뭐꼭 미국 증시가 이때까지 비트코인과 커플링 됐던 추이가 있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니까 이번 내용도 다뤄드린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미국 여러 가지 뭐 PPI 내용도 좀 부합치만큼 또 잘 나와 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로 또 보여질 수가 있었고요. 그만큼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우측 하단 내용, 금리 내용인데요. 9월달, 11월달, 12월달 CME 패드워치 보면 전반적으로 동결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전망추이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우려스러운 점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다양한 공급망을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디리스킹보다는 다이버스로 이제 좀 정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중국에 있는 기분도 덜 상하게끔, 유럽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지만 덜 상하면서 다양한 공급망을 원한다고 해서 현재 물가 부분을 우선시 좀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중국과 쎄쎄쎄하고 만약에 같이 하면 지금 물가 이제 막 내려가고 있고 목표치에 아직 도달도 못했는데, 만약 여기서 중국을 어느 정도 또 봉인 해제를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번 더 금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에 있는 관계도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마 조금씩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뭐 이번에 도미넌스 쉐도 매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하반기 때도 이제 막 환전 시스템도 원활하지 못하고, 홍콩도 아직은 거래소 라이센스 받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외부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통로군은 생각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테더와 최근에 USDC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습관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잘 보겠죠. 최근에도 이번에 또 알트코인의 또 좋은 상승 동력도 보게 되면 USDC가 반등이 나와주어서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조만간에 무언가 좀 액션이 취해질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또 좋아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RP는 저번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그냥 약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리플의 판결 내용이 워낙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에게 다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좋은 판결문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여기 중간에 껴져 있는 애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솔라나 에이다. 그래서 한때 솔라나 에이다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솔라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제 앞으로 남아져 있는 FTX 뭐 내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본다고 하면 솔라나가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 이 해당에 있는 이 코인들도 물론 문제가 있는 코인들도 있지만 대다수 여기에 있었던 코인들이 약간 회소감을 받으면서 도미넌스를 끄집어 내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도미넌스가 1% 정도가 내려갔는데, 이 도미넌스 추이가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1%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1%가 전체 비트코인 시총의 1%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규모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리플 이야기는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곧바로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 정부가 13시간 전에 9,825개를 다시 송금을 했다. 즉 8월 7일 기준점이죠. 조만간에 또 팔려고 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미국 정부가 던지는 물량도 고려를 하면서 8월달 맞이하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측에 있는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재미난 내용 중에 하나죠. 7조 달러 규모의 뱅가드가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어 플랫폼 지분을 10%나 인수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하면 곧바로 저는 미국 주식도 같이 하니까, 여전히 미국 증시 좋으니까 혼자 봐보세요. 지 혼자 가고 비트코인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투트랙으로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안 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뭐 지 혼자 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뭐 또 왜 너만 먹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최근 동향도 보게 되면 다 전반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라이어 블록체인도 전반적으로 좋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저는 지금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까지 나왔다, 지분까지도 모았다라고 하면 이쪽의 자산 운용사들이 상당히 보수적인데, 급보수입니다. 진짜 웬만한 거 좀 문제될 수 있는 거 잘 안 해요. 근데도 지금의 패턴을 본다고 하면 거의 ETF는 이제 거의 통과에 임박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의 판결 추이도 리플에게 조금 더 우회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만 봐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Y 요거는 빼고 GBTC 할인이 이제 30% 미만까지 또 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셀시우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셀시우스 조직 개편에 47억 달러 과징금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파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해 관계자에 접견해서 전문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셀시우스 부분의 알트코인 내부 이체 건은 이번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물량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지금의 돌아가는 패턴은 잠깐 아플 뿐이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여력이 나올 수 있다. 알트코인들에 따른 뭐 규제적인 해석이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4년 반감기 주기 랠리에 따른 자기의 생각을 또 남겨준 게 있었는데요. 저는 뭐 풀 긍정만 보는 게 아니죠. 부정에 있는 글도 한 번쯤은 읽어봅니다. 여기에서도 다 반감기 롱 외치니까 반감기 기대하면 안 된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감기 기대감 가격 반영이 더 빠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보다 3개월 6개월 정도 더 빠른 템포로 오를 것이라는 분석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명 VC 투자자 중에 한 명이 XRP 증권이며 이더, BNB, 솔도 다 비증권이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수혜를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보는 비트코인 마스터 플랜을 본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는 찍어 주었고, 이제부터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크게 위기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미국의 정체와 침체 위기에 따른 조정 측면은 같이 받을 영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미국이 그만큼 코인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도 했었고 몇십조 원 가져가기도 했었고, 지금에 있는 대부분 코인 관련주 주식을 보게 되면 더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면 얘네들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만간에 이제 실적 발표도 곧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좋게 나오면 뭐 쏘쏘하겠지만 나쁘게 나오면 같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확률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패턴에서는 잠깐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7월 중에 있는 언락 부분에 있는 일정 부분도 충분히 잘 챙겨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알트코인 그나마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버틸까요? 엄청난 금액을 지금 이자에서 뭐 3자, 4자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서 살아남기만 하면 또 한 번 기회가 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근데 그 기간에 내가 중간에 이탈을 하면 그냥 자기에 있는 분수만큼 그 수준만큼 생활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꾸준하게 성실하게 또 지켜나가고 이 어려운 걸 자체적으로 극복을 했다고 하면 돈도 수익으로 돌아오지만 반면에 그만큼 또 깨달음도 같이 얻을 거예요. 투자의 철학에 따른 깨달음도 같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고만장하지 않고 겸손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요, 돈 제일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극소수이고, 글로벌로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피레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은 포지션을 취하거나 승차를 해서 좀 우리가 그 비중을 조금씩 갉아먹는 형태인 거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실력이 단기간에 많이 좋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시장에 있는 사이클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상승 사이클이 좀 깁니다. 그래서 길면 요게 뭐 1년까지 갈 때도 있고요. 뭐 알트코인은 4개월 정도 하지만 비트코인은 뭐 1년, 좋기는 뭐 2년까지 가는 추이도 있죠. 그래서 이게 길어 보여요. 근데 이게 침체기도 비슷하게 한 4년 정도 얼추 비슷하게 한 요렇게 좀 길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속적으로 2번 다 겪어 봐야지, 그리고 그 정도 하락기 때도 어마무지하게 하락이 나왔을 때도 내가 수익을 잘 보존하고 내 자산을 잘 지켰는지 이를 되돌아보시면 자기에 있는 위치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투자 성적표 부분의 객관화를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불장처럼 나왔던 알트코인들 부분에 또 마음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